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네 번째 방중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모두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중 정상회담과 회동 내용 모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 등을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두 오십시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정을 좀 되짚어 볼 텐데 오늘 오전에 경제 시찰에 나섰습니다. 제약회사를 시찰했는데 일단 이곳을 좀 선택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네 차례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가과학원, 그다음에 농업과학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경에 있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이제 방문했죠. 예.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죠. 동인당이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짧은 기간 이 현지에 머무르긴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향하는 경제 건설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 기술이 견인하는 경제 발전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거고요. 특히 예. 이제 첫 번째 일반 과학원하고 농업과학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국가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 산업하고 나노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이 예. 바이오 산업을 우리는 이제 생물 산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 생물 산업이 이제 제약 산업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이른바 이제 생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이제 풍부한 약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상품화해서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서 이제 국제사회에 한번 판매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중에서도 이 제약 산업을 방문한 것은 또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연초에 발표한 신년사도 그렇고요, 오늘 행보도 그렇고요, 경제 행보에 힘을 주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당면한 북한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인 거죠. 예.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3단계를 거쳐서 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정치 사상 강국은 할아버지 때인 김일성 시대에 완성을 했고 그다음에 군사 강국은 아버지 때인 김정일 시대 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에 집중적으로 하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경제 건설 노선으로 노선도 좀 더 경제의 중점을 쪽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 상당히 후진적이잖아요. 사실 1차 산업에 중점적이고 2차 산업도 완전히 완성을 못한 상태인데 여기서 점프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서비스업을 건너뛰어서 4차 산업으로 이렇게 점프를 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다시 일으켜보겠다 하는 그러한 커다란 전략 하에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오전에 경제 행보를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오찬은 또 장소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시내 북경반점에서 오찬을 했는데 상당히 좀 파격 행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보통 다 조호대라고 하는 영빈관에서 이제 오찬이나 만찬을 해왔는데 이번엔 바깥으로 나간 거죠. 뭐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렇게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국 측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배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북경 반점이라고 하니까 음식점 같은데 사실은 호텔입니다. 북경 호텔은 가장 북경에서 유서 있는 호텔이고 거기서 주요 국빈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조호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배려한다. 이런 식으로 아마 다음에 가면은 북경 반점이 아니라 전치덕이라는 유명한 북경 오리집이 또 있는데 그런 데로 이렇게 또 안내를 해서 너무 형식화된 것을 벗어나려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오찬 장소 이외에 전반적인 방중 일정을 돌아봤을 때 좀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을 콕 집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시기적으로 예. 좀 이례적이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시기적으로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른 연초에 외국 정상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굉장히 이른 연초에 그것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네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제 그게 예. 저한테는 좀 이례적으로 와닿았고 그만큼 이제 북중 간의 전략적 소통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날을 선택해서 그렇죠.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또 한참 진행 중인 그 상황에 또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네 번째 방중이 지난 1차, 3차 방중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그 소화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상회담, 만찬, 오찬 이런 기본 공식은 관례대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경에 도착하기 이전에 언론에서 방중 사실을 이례적으로 보도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참 시 주석의 환대도 눈길을 좀 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오찬 장소도 김 위원장을 좀 배려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어제 이제 뭐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에 이게 4시간 동안 이제 만찬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당히 좀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상 간의 회담은 굉장히 이제 격식과 그 어떤 의례를 찾다 보면 상당히 굉장히 이제 압축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사이에 4번이나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친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또 전략적으로 보다 이렇게 허심탄회한 관계를 만들 필요성을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신뢰를 교환해야만이 지금 미중 정상 어떻게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장 원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좀 더 이렇게 촉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신의 어떤 역할론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또 위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상 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좀 민감한 현안의 그 의제를 이제 논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좀 더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그런 있겠죠. 거죠. 그러니까 4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아마 공식적인 뭐 의제 부분도 언급을 했겠지만 뭐 개인적인 얘기들, 가족 얘기들 뭐 정말 서로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교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전반적인 분위기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해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핵심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뭐 중요한 얘기가 나왔을까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기찻길에 올랐기 때문에 예. 발표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약간 지난번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큰 틀에서 논의는 두 가지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가지는 한반도 정세인 거죠. 조선반도 정세를 논의했다는 것은 거기에서 핵 문제 해법이라든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 또는 평화체제 부분 그런 것과 관련해서 북중 간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을 예. 거고요. 다른 가지는 결국 북중 우호 협력이죠.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북중 간에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경제 부분은 뭐 공식적으로는 중국도 대북 제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밑에서 어떻게 이것을 협력해 나갈 것인가. 네. 그것 말고도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기술이라든가 군사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 아젠다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커다란 틀에서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환영만 할 것은 아니다. 예. 왜냐? 지금 우리 한중 관계를 볼 때는 아직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 쪽으로 경사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 정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를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면 축소시킬까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이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중국 국경을 넘으면 또 공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만 일단 비공개하는 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예. 북미 2차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1차 정상회담하고는 좀 저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다는 의미는 어떤 식으로든 가시적인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중 간의 전략적 조율이라는 것이 그느 때보다 신중하게 지금 추진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특히나 이제 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관련된 입장 차이라는 것이 사실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걸 공개적으로 회담 결과를 알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철 센터장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아마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해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이제 강조도 하고 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그 정도의 발표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 뭐 평양 선언문도 나오고 판문점 선언문도 나오고 이러지만 사실 북중 간에는 그런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례적인 그런 또 형식적인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내일 나온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궁금증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발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발표가 된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짚어봤고요. 이번 방중이 전반적으로 북미 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상당히 분분한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봐야지 정확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디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전반적인 선안을 파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참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으로 봐서는 얼마나 일찍 북한이나 중국 측이 중국 측에서 통보를 했겠죠. 미국에게 사전에 연락을 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것을 1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1월 2일 날 공개했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했어요. 주말까지만 해도 곧 정상회담이 있다. 뭐 장소를 물색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보받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은 작년의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그러니까 5월 7일 2차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바뀌었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추정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1차적인 반응을 본 다음에 보다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가 일단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 방중이 과연 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신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계속 요청했던 것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러니까 북미 2차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북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뭔가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전망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열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우리 센터님 말씀하셨지만 중국 배후론 또는 중국 책임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이 중국의 이 부정적인 역할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초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저렇게 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미 2차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어떤 이
북한과 중국 간에 지금 교감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해 보도록 하고, 이런 가운데 일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한다. 지금 북미 회담과 관련해서 이 같은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제한된 정보 속에서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더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이야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것을 바탕해서 비핵화 진전을 이루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이렇게 구상하고 있을 텐데요. 현재로서는 들어오는 정보가 매우 제한되니까 아마 노영민 대사가 귀국을 하루 미루고 어제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그 전날 아마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중국 측하고 충분히 상의할 수도 없는 과정에 있고, 아마 이제 내일 정도면 중국 측에서 여기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북경을 통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다는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러한 정보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신중한 발언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수님도 뭐 짧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올 한 해를 지난해 남북관계 대전환이 일어났듯이 기본적으로 북미관계 대전환도 만들어내겠다는 게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의지였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서 이제 올 한 해를 지켜봐야 되고, 그 첫 걸음이 이제 북중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원래 목표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를 만들어내겠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북중 간의 문제, 또 북미 간의 문제,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분명히 이런 자신의 목표 실현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첫 단계다. 첫 단계 단추를 이번에 기었다. 이렇게 보면서 앞으로 상황을 관찰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물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